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파이코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해 주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제하고는 목소리가 좀 많이 다르죠. 어제는 집에서 조용조용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활기차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런 단어나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파이코인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상자산에 미칠 파장은, 아주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 이것도 꼭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한 그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자산 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을 하고 있는, 만약에 현물 ETF가 신청이 되면, 완료가 되면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그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시면 암호화폐 강세장의 4단계라고 해서 이 축적 단계이죠. 이 축적 단계는 결국 수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수요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비단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승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쭉 영상 다시 진행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 ETF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도 났죠.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는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선물 ETF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플러스 비트코인의 이런 ETF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빠른 10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더리움의 선물이 이제 승인이 되면 또 현물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타 알트코인, 더불어서 이제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오면 파이코인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 승인은 엄청난 암호화폐 큰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기사들은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 왔냐면 유럽의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처음으로 암스테르담에서 거래소에서 지금 출시가 됐고요. 근데 거래하는 그 운용사의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가상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이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24년 내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올해 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엄청난 정말 역사에 남을 초불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할 거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그다음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의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실행되겠죠. 그리고 파이코인 현물이든 선물이든 ETF 신청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파이코인 현물 ETF도 이제 팔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ETF가 아직도 뭔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ETF란 주식, 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뜻하는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해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기금의 일종으로 해서 상장지수 섹터 상품을 추종하는 것들에 쓰이고요. 상호펀드와 방식은 거의 유사하지만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거래소에서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상당히 손쉽게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ETF의 특징은 주식, 상품, 채권 등 어떤 유형의 상품으로도 가능하고 변경이, 그리고 개별 주식을 구매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낮고 브로커 수수료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시장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상품. 그래서 블랙록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들이 있는데 ETF를 발행하고 그 중에 단독 1위 업체가 블랙록입니다. 전 세계 1등.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시장 규모의 점유율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놀라지 마세요. 약 9조 달러. 하나로 조도 아닙니다. 1경 168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엄청난 돈을 굴리는 자산 회사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이 정말 수십조, 수백조가 만약에 이 암호화폐에 흘러들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그냥 엄청나겠죠. 네.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량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경제 시간에 배웠듯이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이렇게 못 받쳐주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신청 제출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SEC가 계속 막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요건들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ETF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다루기가 너무나 촉박합니다. 그래서 현물 ETF는 선물 ETF하고 달리 비트코인 현물을 시장에 매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매입할 거야 한 다음에 파는 거고, 현물은 내가 딱 그 코인을 사놓은 상태에서 그거의 비율만큼 펀드나 증권 형식으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만약에 한 20조 원의 펀드를 팔고 싶다 그러면 20조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야겠죠. 어디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매집 활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정된 코인 수량에서 엄청난 자금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수요가 커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암호화폐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올라갈까요? 역대의 2016년에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 불장들이 왔고, 이 불장들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배가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100배, 1000배가 올랐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파이코인이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기회를 니콜라스가 놓칠까요? 저라면 안 놓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구조적으로 선물 가가 현물가보다 높고 콘덴고 현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선물 기반 ETF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던 기사들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맞게끔 주식 같은 펀드를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의 커스터디 수탁업체 자산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ETF를 신청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두려운 게 해킹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해킹이 아니라 지갑이나 거래소의 해킹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안고 이제 그다음에 또 니모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는 그 위험성을 안고 가는데 이 위험성이 이 운용사를 통한 이 ETF를 현물 ETF를 구매하면서 많이 상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암호화폐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물 ETF 쪽으로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면 거래소 가입해야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처럼 손쉽게 좀 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구매 장벽부터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알게 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구매하고 또 활용하는 시장이 열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립토는 단순히 새로운 왜냐하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최근에 MZ세대 보면 당장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미래의 일보다 당장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되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클립토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암호화폐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고 하니까 아마 MZ세대들은 더 손쉽게 구매 장벽이 낮아지면 암호화폐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블랙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넘버원 세계 넘버원 자산운용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블랙록이 지금 이 현물 ETF의 승인을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거의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빗 리서치 센터는 캐나다에서 출시된 트론토 금고거래에서 거래 중인 퍼포스 ETF와 뭐 3IQ 코인쉐어스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운용 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캐나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출시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될 경우에 만약 이게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6조 원 하나로 미국으로 달러로는 200억 달러가 1년 안에 유입될 최소 제가 볼 땐 최소 같아요. 최소 한 26조 원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안에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6조의 자산이 다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땐 26조가 아니라 더 많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까지 하면 한 100조 원 정도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중요한 암호화폐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파이코인이 아직 오픈메인에 또 안 됐는데 무슨 파이코인 선물 현물 ETF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파이코인이 암호화폐가 아닌가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면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클 암호화폐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더리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솔라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라나보다도 정말 비교해서 정말 뭐 홀더 수나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나 뭐 노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만약에 오픈메인에서 나오면 파이코인도 엄청나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매력적이게 느끼는데 자산운용사들은 돈 벌게 보이는데 이거에 투자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100% 파이코인 현물 선물 ETF는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의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적은데 일부 운용사들이 이 집단적으로 이 파이코인의 선물이든 현물이든 ETF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파이코인의 가격은 니콜라스가 예측한 것처럼 절대 가격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 개의 파이코인이라도 꼭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영상도 이렇게 제가 좀 약간 격양돼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격양돼서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라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늘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